나이대 많으신 분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너무 윗분들 얘기만 듣다 보면은 굴러가는 게 막히게 갈 수 있으니까 청약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고 가점제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집 구하기가 좀 힘든. 동물 학대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너네들은 경험도 부족하고 어떻게 진출하기냐 우리 말이 맞다 그런 게 좀 큰 제약이지 않나. 2012년 대선과 총선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청년 정치가 화두로 떠오른 지 10년.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갈 계층인 20, 30대 청년은 전체 인구 구성의 30%에 가깝지만 지난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선된 20, 30대 청년 의원은 단 13명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합니다. 또 한 번 큰 선거인 6.1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은 정치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청년 정치란 대체 뭘까요? 또 청년이 지방의회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깨진 거울과 떨어진 벽타일, 유리현관이 큼직한 건물이 늘어선 허름한 골목, 일명 유리방이 가득했던 성매매 집결지, 전라북도 전주시 선미촌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곳에 업소 80여 개가 있었고 건물 2층에 살던 여성들은 대부분 감금돼 있었던 곳이죠. 지금은 일부만 전시 공간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근거 조례를 만들어 전주시가 이들이 다른 직업을 갖게 돕고 주거비와 생활비 등으로 한 사람에게 최대 2천여만 원을 지원하게 한 사람. 8년 전 27살 나이에 학교 선배의 권유로 지방선거에 나서 시의회에 진출한 선한희 의원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쳐서 시민들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분들께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적어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사회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때 좀 되게 울컥했던 건 대부분이 제 나이 또래였고 그분들이 이곳까지 유입되는 경로가 대부분 가정폭력이나 친인척의 성폭행 아니면 아주 어려운 생활고였어요. 시청 바로 뒤 50m 거리.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성매매 업소와 주택이 섞여 있던 곳. 서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와 전주시, 전북 여성인권지원센터는 선미촌을 수공예 가게와 잡화점, 독립서점과 미술관 등이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밤에는 술 취하신 분들이 가정집 문을 두드리면서 업소처럼 들어가니까 철제 문까지 해놓고 밖에는 가정집이라는 편말까지 써서 붙여놓고 살았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잠깐 앉았다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공원으로 조성을 했고요. 무엇보다 인권과 성평등의 가치를 기억하고 선미촌의 역사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가장 뜻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유입되고 관광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저희의 취지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성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성매매가 왜 나쁜 건지 이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의 장소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많이 온다면 저는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인의 눈과 손으로 지역을 바꾼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남성에게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만든 29살 조민경 의원입니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고용에서 여성의 지위가 불리해질 테니 오히려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도록 만들어야 여성을 쉬게 할 수 있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이미 있었던 조례기도 해요. 근데 서초구에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반대가 심해서 예산을 세워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행도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성들은 이제 육아휴직을 쓰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근데 사실 남자들도 쓸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쓸 수 있는데 주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아버지들이 공동 육아를 하는데 더 힘써야 되겠다.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상위 1% 대기업 직원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뚫고 2019년 만들어진 이 조례는 지원 대상을 100명이라도 넘겨보자는 게 목표였지만 주민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지난해에만 400건 가까이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부족해서 추경을 세워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걸로 저는 아버지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았었어요. 내가 전년도에 육아휴직을 썼는데 소급 적용이 안 되냐 이런 문의도 있었고 조민경 의원은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조례와 공정무역 육성조례를 만드는 등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공정무역 활동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우리 연수구가 공정무역 마을로 인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 거예요. 공정무역 마을 관련해서 제로웨이스트 사업이라던가 기후환경이라던가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의 계층이 또 청년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청년 정치라는 것이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만 청년인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게 청년 정치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주민들이 기대하는 청년으로서의 어떤 특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조금 더 소통 잘하고 열려있고 내가 원하는 걸 더 빨리 반영해 줄 것 같은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청년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선한희 의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조례를 만드는 등 기성 정치인이라면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청년 정치를 펼쳤습니다. 댓글로 성희롱, 그 DM 같은 걸로 성희롱을 당하거나 딥페이크로 뭐 초등학생까지도 지금 범죄에 노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기서 상담을 받을 곳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범죄의 트렌드, 사실 이거는 N번방 사건으로 모두가 알았지만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진 청년 세대를 위해 직장을 가지기 전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청년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이 조례는 다른 지자체로 확산됐고 2020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져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적용됐습니다. 청년 정치는 이처럼 청년 실업이나 주거 안정 같은 청년 세대 복지를 위한 정치나 인권과 동물권, 환경, 공정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정치 민주주의 전체에 있어서 청년 집단과 같은 새로운 동력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면 정치하기 마련입니다. 옛날에 하던 대로 아직도 색깔론 주장하고 계보 정치에 몰두해 있고 이런 정치 문화나 현상들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런 청년 정치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부터 확산될 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잘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정치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왕왕. 근데 저는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거의 로또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을 자꾸 지방의회부터 키워나가는, 그래서 경쟁력이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천을 주고 당선시켜서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이런 문화와 관행을 확대하겠죠. 그런 노력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데 저는 기여할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한국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더 보다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국회보다도 빨리 늙어가고 있습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광역의회에서 20, 30대 당선자 비율은 13.4%였다가 6회까지 오면서 2.5%까지 줄었습니다. 청년 정치가 부쩍 강조된 지난 2018년 치러진 7회 지방선거에서 조금 올랐지만 5.6%에 그쳤습니다. 기초의회도 6.6%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역구를 중심으로 봐도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준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1035곳 가운데 20, 30대 청년의원 당선자가 없는 선거구가 884곳으로 전체 85.4%였고 광역의원 선거구는 전체 737곳 중 청년의원이 없는 곳이 704곳, 95.5%였습니다. 일부 대도시 지역에만 청년 정치인이 편중돼 있고 다수 지역에는 청년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지역에서 청년 정치인은 공천을 받거나 후보가 되더라도 좋기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선거 비용을 감당하기부터 쉽지 않고 당선되더라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거나 정치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 청년 정치인들은 청년 세대가 겪는 고충을 스스로 해결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장 지방의회부터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활동만 한다? 훨씬 동물권, 환경, 노동 다양한 활동에서 활동을 하고 지금 저희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내면서 길을 내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바뀔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강한 확신이 있어요. 국회에서의 정치만 정치로 뭔가 비춰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저는 지방자치에 대한 조명도 점점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정치 커리어를 밟아가는 데 있어서도 바닥부터 이렇게 커가는 모습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주민에게 필요하지만 아직은 일부 지역에 머물러 있는 청년 정치. 단비뉴스 특별취재팀은 모두 8편에 걸쳐 청년이 지역에서 정치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과 원인을 짚고 대안을 찾겠습니다.